이걸 모르고 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이 인맥들을 유지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인스타그램을 키면 나만 혼자 집에 있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은 전부 핫한 데서 신나게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때마다 지금 내가 이럴 게 아니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놀자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약속 자리를 만들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지금 같이 있는데, 그리고 꽤나 잘 어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나 외로울까? 나만 혼자 있다는 외로운 마음에 시작한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해소되지 않은 고독함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진짜 외로움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처음 만나면 즐거운 기분을 잠깐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부메랑처럼 더 커져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걸로 정해 봤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힌트는 여기 있더라고요. 독일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여겨지는 인물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와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고 해요. 혼자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이 풍부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반면에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이 비어 있어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인과 덧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행복을 타인을 통해 찾는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 쇼펜하우어는 조금 따끔한 말들로 행복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의 기준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왜 타인과의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막는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 늘 타협과 순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제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만큼 많은 타협과 순응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과 욕망이 뚜렷할수록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강요는 늘어나고 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으니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 쇼펜하우어는 꾸밈없이 혼자만의 고독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본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제일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서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자신에게 몰입해야 한다는 이 말을 일상에 적용할 만큼 쉬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알아내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로서 찾은 답은 이건데요. 바로 내 취향에 맞는 공간을 만들고 혼자 있을 때 돌아갈 공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잠을 자려면 침대로 가고 밥을 먹으려면 식탁에 가듯이 혼자 있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진 공간을 따로 만든다. 이게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신 스스로에게 더 몰입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낸 해결책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혼자 있으면서 가장 외로움을 느꼈을 때는 뭔가 할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날 찾아주지 않을 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루하니까 휴대폰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긴 하는데 유튜브로 영상을 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봐도 나보다는 전부 다른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혼자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상태는 혼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날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이 장소는 지금 혼자 있기 위한 장소야 라고 딱 정하면서 스스로한테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는 공간에 가면 그 목적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장실에 가면 씻고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혼자 있는 공간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대단한 걸 하지는 않지만 혼자 있으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외로워하지는 않게 막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혼자만의 공간이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나답게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공간에 가더라도 조명이나 분위기, 가구들이 내 취향에 딱 맞다는 생각이 들면 자주 가고 싶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또 자주 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있기 위한 장소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기로 한 공간에 최대한 제 취향에 맞는 물건들을 두고 공간에 대한 애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느낀 의외의 장점이 또 있는데요.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으려고 만들었던 공간이었는데 이게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찾을 수 있는 든든한 뒷배 같은 공간이 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문제가 있으면 깊이 고민할 수 있게 하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할 만큼이 된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 리추얼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리추얼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반복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심적인 안정 혹은 그 반복적인 행동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스스로에게 이 행동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리는 장치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리클라이너 소파를 혼자 있기 위한 공간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사실 평소에도 아무 의미 없이 이 소파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앉는다는 건 혼자 있기 위함이고 스스로에게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정해두면 단순히 앉기만 해도 그 의미가 와닿게 되고 그 의미로부터 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효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도 괜히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게 아닌 것 같은 행동들은 일부러라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하게도 휴대폰은 안 보게 되고 내 마음 상태에 좀 더 몰입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주곤 합니다. 저는 사실 조용하게 사색하는 걸 되게 지루해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 공간에서 휴식하는 시간이 없으면 되게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사색이 주는 여유가 어떤 일을 해도 활력을 주는 장치가 된 것 같아요. 저처럼 사색은 싫어하는데 혼자 잘 지내려고 하는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 이런 공간과 리추얼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혼자 있기 위한 공간을 저만의 작은 거실로 만들었는데 공간을 만들면서 생각보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색이나 모양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딱 원하는 소파를 찾으면서 지금은 최선의 공간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찾고 고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했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혹시 예전 영상에서 제가 사람들 각자가 원하는 공간을 쉽게 만들어주는 브랜드를 시작하고 싶다고 한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금방 느꼈던 내가 정확히 원하는 색이나 모양을 가진 제품을 직접 만들어 줄 수 있는 브랜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색이랑 모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제품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은 혼자여도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도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때보다 정말 필요한 몇 사람만 있거나 아예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혼자 있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내면이 풍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편안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